안녕하세요.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. 안녕하세요. 송재승 변호사입니다. 어제 네. 광주에서 좀 큰 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. 보니까 재건축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됐다고 해요. 17명 중에 9명이 사망하고 8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. 예.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. 영상을 한번 볼까요? 그러면 예. 버스가 진행을 하다가 멈췄어요. 네, 멈췄어요. 승객을 내리려는 것인지 인부들이 막 도망가고 있어요. 그러네요. 실제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붕괴 조짐이 있어가지고 내부 그 공사 인부들 모두 철수를 했다고 해요. 도로를 일부 차선을 뭐 한두 개라도 이렇게 통제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쪽에는 공사를 못했을 뿐더러 좀 아쉬운 부분이 크네요.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.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. 그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사실 유사한 케이스에서 이제 예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일 때 과연 이제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그때는 그 건물 건축에 대한 각 단계의 모든 이제 관여자들 중에서 과실이 있는 사람은 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인 것 같은데 거기하고 이제 철거에 관여했던 수뇌부들은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될 것 같고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잖아요, 그죠?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이 제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일 전이라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그렇죠. 이게 시행일이 2022년부터예요. 이 법은 아마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한편으로는 또 국민들이 좀 공분을 사서 뭐 국민청원을 많이 넣어서 이 법을 또 소급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또 정권에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급 적용하는 것까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. 어떠신가요? 법적 부분에서는 사실 안정성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시행 중인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뭐 시행 중이지도 않은 법을 앞당겨서 적용한다. 이건 사실은 유례가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. 중대산업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던 뭐 시공사, 시행사, 뭐 회계나 뭐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탈탈 털어서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까? 실제로 이제 예전에 삼풍백화점 때 보면 죄명이 굉장히 많아요. 특허보유가 횡령, 특허보유가 뇌물 수수,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회계감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례가 드러나거나 내지는 그 뭐 사업주가 그 법인의 돈을 일부 착복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몽땅 들어가서 한꺼번에 재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형량을 좀 높일 수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언론에서는 그 하도급법 위반의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이미 정보가 전해진 걸로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범죄를 이제 파생하다 보면은 또 이제 책임지지 않아야 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되 그 책임의 범위 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5년 이하의 금고지만은 정말 5년을 선고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. 그 정보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다 알고 대피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과실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. 또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성립하게 되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자만 9명이고 그 상해 잃은 사람이 8명이기 때문에 그것만 봤을 때 처단형으로 따지면 5년 이하의 금고인데 그 5년 이하를 경합범 가중을 하면 2분의 1 가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7년 6월 이하의 금고만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따졌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법적 안정성을 지키면서 최대형을 선고해서 그 책임의 소재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제 손해의 5배 안쪽에서는 선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
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이 현상토로는 굉장히 약하고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의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은 절대로 손해본 것 이상으로 배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액수가 작잖아요.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위자료는 많이 증액이 돼서 현재는 한 1억 원짜리. 그렇죠.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다액이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변호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본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그렇죠. 앞으로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고 하도급법이나 뭐 기타 법률 위반 부분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처벌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실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시죠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